네, 이어서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로 갑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FOMC, 1월 FOMC에서 12월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일단 1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있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상당한 지금 1월달 긴장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분위기는 12월 달에 했으니까 1월 달은 좀 쉬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서 추가 양적 완화 축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한번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일단 추가적으로 이번 1월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 축소를 할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현재 월 750억 달러인 채권 매입 규모를 일단 한 650억 달러 정도로 축소하지 않을까, 즉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추가 테이퍼링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에 이제 반대적인 입장은 또 여전히 또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니 젤런 이 차기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의 어떤 과거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아마 12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강하게 또 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월 달 이후에는 FOMC 위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매파 위원들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아직 1월 달까지는 그 온건파, 즉 비둘기파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일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고용 지표도 좀 안 좋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테이퍼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있다 없다가 지금 팽팽하게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축소가 더 되게 되면 일단 시장은 조금 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단기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2월 FOMC 때도 처음에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걸로 했다가요. 마지막엔 한 일주일 전부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테이퍼링을 강화하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 FOMC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시나리오를 좀 미리 그리고 있으면 대응이 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가적인 어떤 테이퍼링이 있을까 없을까 현재로서는 확률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단기 호재가 되겠죠. 바로 2000선을 회복 시도가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00선 회복 후 안착 시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더 축소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튼 시장이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출구 전략이기보다는 테이퍼링 조금씩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 영향을 최대한 덜 주면서 줄여나가겠다는 관점인데 12월 달에 축소했는데 또 1월 달에 축소해버리면 이거는 출구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축소하게 되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데요.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러한 요인들을 좀 미리 선반영돼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추가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1900선대 정도는 강한 하방 경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지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줍니다 하면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추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에 이 지루한 박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시기였고요. 2012년에는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던 시기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출구 전략 공포가 불거지면서 한 차례 급락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또다시 이 출구 전략에 관련된 이 긴장감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2011년 이후로 중간중간에 좀 심하게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즉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이전만큼은 좀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년 동안에 상장사들이 벌여들인 순이익이 3년 동안에 한 300조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래서 300조 정도 이 시가총액이 어찌 본다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예전만큼 떨어질 수는 없겠죠. 똑같은 충격이라 하더라도 저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 2014년도 상장사들의 예상 순이익을 한 100조 원 정도 아주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말 기준 흔히 말하는 이제 PBR 1배 수준이 2,150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900대라고 하는 것은 PBR 기준 0.85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떨어진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1,900선대는 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는 관점에서 혹시나 다음 주 충격이 있더라도 투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의 흐름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김문석 대표님 고맙습니다.